포켓몬스터,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이라는 어마무시한 3대장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이런 닌텐도가 원래 게임 회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닌텐도가 갑질의 대명사였다면,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레그즈무지. 오늘은 경영진 안목의 중요성과 기업의 흥망성쇠 그 자체를 보여준 닌텐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이젠 뭐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아는 비디오 게임계의 거성 닌텐도 주식회사는 사실 화투를 제조하던 개인 상점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분들이나 명절에 가족끼리 치는 그 놀이요. 1889년 야마우치 후사지로가 운영하던 임천당 골패, 다른 말로 닌텐도 고파이는 일본의 개화기를 맞아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화투를 팔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일본 정부의 도박 단속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닌텐도가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카드를 팝니다. 때문에 일본 최초의 트럼프 카드가 닌텐도에서 제조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닌텐도는 원래 카드 제조 회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어떻게 카드 제조 회사가 게임 회사가 되었을까? 게임 회사가 된 후에 어떻게 이리도 큰 성공을 거뒀을까? 여기서 우리들은 악명 높은 독재자 혹은 위대한 혁명가라 불리는 닌텐도 명예회장 야마우치 히로시를 살펴봐야 합니다. 닌텐도 창업자였던 야마우치 후사지로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닌텐도 2대 사장이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업을 이어가는 장인 정신이 곧 기업 정신이었기에 가족끼리 사장 자리를 물려주곤 했는데 닌텐도 1대 사장은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야마우치 세키류라는 대리일 사위를 데려왔고 닌텐도 2대 사장 자리를 맡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양반도 아들이 없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대 사장이 했던 것처럼 야마우치 시카노조라는 자신의 대리일 사위를 또 데려왔죠. 그런데 시카노조는 자신은 닌텐도의 대를 이어나가기 싫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과 사랑의 도피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은 부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이 바로 악명 높은 독재자 혹은 위대한 혁명가라 불리는 닌텐도 3대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였죠. 야마우치 히로시는 매우 풍족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때문에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등의 여러가지 망나니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금수저였기 때문이 아니었죠. 히로시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가문이 운영하던 화투 사업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들리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유인 화투는 도박 중독자를 만드는 게임이다 라는 타이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요. 때문에 그는 가업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망나니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는 가업을 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히로시의 나이가 대학교 2학년 22살이었죠. 망나니 도르님 히로시의 경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카드놀이는 도박자들이나 하는 놀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는 매번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히로시는 당시 세계 최고 카드 회사였던 미국의 플레잉 카드 컴퍼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잉 카드 컴퍼니의 공장을 본 히로시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세계 최고의 카드 제조 회사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일본으로 돌아온 히로시는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세계 카드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파악했고 닌텐도의 앞으로의 미래가 뻔할 것임을 알아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별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내린 결정은 일단 다른 사업을 하자였죠.
그는 택시 사업, 인스턴트 식품 사업, 호텔 사업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손해만 본 히로시는 결국 카드 사업으로 돌아오게 되죠. 닌텐도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불량한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됩니다. 요코이 군페이라는 이 남자는 생산 장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만날 장비가 돌아가는데 뭐 고장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곤 업무 시간에 남는 재료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량한 업무 태도를 가지고 있던 요코이의 모습은 닌텐도 사장이었던 히로시에게까지 들려왔죠. 그런데 히로시는 요코이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네가 만든 그 장난감 팔 수 있겠어? 그런데 불량사원 요코이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 네, 당연히 팔 수 있죠. 충격적이게도 당시 요코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은 그냥 앞뒤로 쭉쭉 뻗기만 하는 집게팔로 딱히 목적도 없고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했거든요. 이에 히로시는 그 장난감에 울트라 핸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곤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상품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어느 날 피제 스피너가 성공한 것 마냥 아무 목적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이 단순한 장난감이 보란듯이 대박을 터뜨렸고 오늘 내일 하던 닌텐도를 살립니다. 사장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박과 연관된 카드 사업을 싫어했던 히로시의 눈엔 요코이는 불량 사원이 아닌 한 줄기의 빛이었던 것이죠. 이 빛을 제대로 알아본 히로시와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 요코이가 닌텐도를 살린 것입니다. 이 계기로 닌텐도는 카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장난감, 전자사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패기 넘치던 요코이 군페이는 이 신사업의 주축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코이는 출장 가면서 봤는데 어떤 회사원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계산기 크기의 게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당시 닌텐도엔 사업 계획서도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정보도 없었지만 히로시는 듣자마자 바로 콜하죠. 요코이의 아이디어와 히로시의 안목은 탁월했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초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앤워치는 게임 업계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아타리가 게임장에서만 하던 게임을 집 안으로 가져왔다면 닌텐도는 집에서만 하던 게임을 주머니 속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런 요코이의 아이디어는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그는 한 개의 게임기로 2명이 즐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멀티 스크린을 구상했고 스틱으로만 조작하던 게임기에 십자키를 넣는 신선한 충격도 선사했죠. 게임앤워치 발매 이후 요코이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는데 그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가 게임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전세계 속 닌텐도의 입지는 점점 커져갔고 아타리가 붕괴시켰던 비디오 게임 시장도 다시금 살아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코이의 지휘 속에 게임의 신 미야모토 시게루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화보다 환상적인, 드라마보다 감동적인 콘솔 게임 역사 그 자체인 닌텐도. 이번 편에선 닌텐도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니 다음 편에는 닌텐도가 갑질을 하는, 다시금 고난에 빠지는 그런 조금 자극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재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